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드디어 유니버스 티켓 최종화가 마무리되고 유니스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유니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원래 최종화 때는 막 분석을 하잖아. 데뷔 조 분석을 하고. 근데 제가 이 유니버스 티켓 최종화 날 보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뭔지 알아요? 시간이야, 시간. 그러니까 최종화인데 10시 40분에 시작하잖아, 보통. 근데 종료 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방송 시간을 1시간 20분밖에 안 한다는 건데 최종화 때 이거를 1시간 20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왜냐면 보통 최종화는 더 오래 하거든. 평상시에 방송 시간보다 최종화는 더 오래 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동안의 뭐 히스토리나 추억들 이런 거 영상들을 보여주고 가족들의 영상 뭐 편지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막 눈물 흘리는 장면이나 기존 뭐 있었던 일들 보여주면서 더 많이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1시간 20% 되어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불길한 예감이 시작됐던 거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방송 시작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궁금했던 점이 여태까지 9화까지 오면서 MC가 없었단 말이야. MC가 없었다고. 이 프로듀스 101은 장근석, 프로듀스 48은 뭐 이승기 뭐 이렇게 있었잖아. 뭐 반가워 설렘은 윤균상 뭐 이렇게 있었다고. 뭐 걸스플래닛 또 뭐 거긴 MC가 없었고 그 심사위원들이 있었죠. MC가 있었나? 어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는 MC가 없었잖아. 그러면 누가 발표했고 이것도 뭐 성우가 발표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장성규가 나오더라고. 그게 두 번째 나의 호기심이었어.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와, 야 무슨 왜 이렇게 급해? 왜 이렇게 급하냐고. 내가 기획이 엉망이라고 말했지. 물론 12시에 끝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미성년자들을 고려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 어린아이들도 많고 하니까. 너무 12시를 넘기면 안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러면 더 일찍 했어야지. 10시부터 시작하거나 9시 반부터 시작하거나 그렇게 조정을 했어야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야, 무슨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떡해. 뭐 하자마자 뭐 자 이제 편곡 무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곡 무대를 보겠습니다. 자 뭐야? 뭐 핑클하고 슈퍼주니어를 맞붙이는 것도 난 솔직히 그렇게 썩 매치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때 예전에 듀스하고 클로브 칠 때 있잖아. 그때만큼 잘 붙인 경우가 없어요. 핑크라고 붙이려면 SS를 붙여야지. 맞잖아. 핑크라고 SS를 붙여야지 차라리. 그리고 핑크라고 소녀시대를 붙이는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오드 넘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드 넘버를 했어. 이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오드 넘버. 나는 솔직히 지난번은 내가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세 팀이 있었잖아. 그래서 각 팀에서 두 명씩 떨어졌기 때문에 네 팀이 있었잖아. 세 팀이 있었는데 두 명씩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갔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오드 넘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16명 16명이면 8명 만들어야지. 맞잖아. 이상했습니다. 한 팀은 7명이고 한 팀은 9명이고 뭐 홀수란 이유가 뭐야? 한 명을 센터에 세우기 위함이야? 그렇게 한 명을 센터에 받기 위해서 홀수를 한 거야? 그런 이유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봤어. 그리고 야 유니콘들이 이제 발표할 때 어느 팀이 승리했습니다 할 때 야 이렇게 발표하면 안 돼.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고. 뭐지? 왜냐면 한 명씩
발표하기 시작하면은 앞에서 발표한 유니콘의 승리팀 결과가 나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거 안 미칠 것 같지? 실제로 마음속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니까? 지금 3대1이네? 그럼 내가 마지막에 그 1편을 들어줘서 3대2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로. 그렇잖아. 막말로, 만약에 그 두 번째 경연했을 때 결과가 2대2 나왔었잖아, 2대2. 그러면은 마지막에 리안이 자신의 그 결과를 발표할 때 원래 했던 내가 생각했던 승리팀과 다르게 발표를 할 수가 있다고. 왜? 만약에 내가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참가자, 내가 선호하는 참가자가 다른 팀에 있으면 그 팀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 순간에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어쨌든. 그래서 그 경연을 뭐 콩 볶아먹듯이, 자, 이제 편곡 무대 하고, 자, 이제 신곡 무대 하고, 그래, 끝났어. 해서 네 곡 쫙 보여주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거 끝난 시각이 11시 24분이었어요. 내가 시간 봤다, 일부러. 시간 봤다. 그러니까, 무대 끝난 시각하고, 무대 끝나고, 그, 데뷔조 발표까지 남은 시각하고 40분씩 나눈 거야. 딱 40분씩. 너무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40분 만에 무대 다 끝났어. 자, 그럼 뭐 나와야 돼, 이제. 옛 추억을 감상하는 씬이 나와야 돼. 나 모닥불 할 때 뭐 생각했는지 알아? 이거 왠지 또 가족들이 영상통화가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이건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내가 봤을 때 해당 장소에서는 틀었을 것 같아. 정말로. 난 정말 틀었을 것 같아. 해당 장소에서는. 근데 12시 안에 끝나야 되거든. 그래서 못 튼 거라고 난 생각해. 솔직히.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는 그 무대 뽑을 때, 팀원 뽑을 때 있잖아. 그 뭐였어? 두 번째 무대 할 때 이제 그 멤버들을 각 팀에서 선발해서 갔잖아. 야, 이거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차피 엘리샤하고 나나가 최고야, 역시. 야, 메보를 뽑는데 양팀 다 엘리샤를 뽑아. 센터를 뽑는데 양팀 다 나나를 뽑아. 야, 이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완전 발렸어, 외국인들한테. 이번에. 응?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야, 영혼의 라이벌 임선 해주면 뭐 할 거야. 이미 엘리샤 다 뽑았는데. 맞잖아. 박윤아도 마찬가지야. 양쪽에서 이미 나나를 센터로 뽑았는데 박윤아 그 다음에 뽑으면 뭐 할 거냐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발린 거라니까? 이건 물론 국가 대항전 아니야. 국가 대항전 아니고 또 외국인들 와가지고 또 이거 뭐 글로벌 팀이니까 뭐 그러면 어떠냐, 뭐 인종차별주의자냐,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긴 한데, 야, 한국인이 봤을 때는 그런 거야. 발렸다. 완전 발린 거야. 물론 나도 엘리샤랑 나나를 받고 무조건 뽑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정도 심각할 줄은 몰랐어. 우리나라 이 정도로 밀린다. 이 정도로 외국인들한테 밀린다. 이거. 그러니까 팀에서 메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 거의 최초의 그룹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K-팝 그룹에서 한국인이 메인이 아닌 경우가 있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밀린 경우가 있나?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뭐 엘리샤 뭐 구화에 확정됐으니까 뭐 엘리샤는 제껴두고, 엘리샤는 뭐 당연히 합격이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R등급의 최고 순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젤리단카 뭐 99.8%였으니까 내가 뭐 지난번에 예측을 했잖아. 99.8%. 뭐 젤리단크도 당연히 합격. 필리핀 2명은 이미 합격이라 봐두고 시작했잖아. 그냥 2명 합격한 거야. 이미 이거는 놀라지도 않아. 긴장도 안 됐어, 솔직히.
긴장도 안 됐다고. 그럼 이제 임성원부터인데,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노래 대결에서, 무대 대결에서 이제 유니콘들이 승급자를 한 명씩 발표했잖아. 그 박유나하고 나나. 나 박유나 뽑히는 거 보고 그래. 그렇지. 그 무대 전체에서 박유나랑 나나가 뽑힐 이유가 있었을까? 난 솔직히 좀 의문이야. 좀 의문이라고. 왜냐면 물론 박유나가 나가다가 뽑히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 기준이 뭐였을까가 좀 궁금해. 하필 박유나하고 나나를 승급식에서 뽑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정해졌던 거 아닐까? 이거 소설입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 박유나는 FNF 소속이니까 일단 박아두고, 승급자를 박아두고, 나나는 내가 지난번 리뷰에서 그랬잖아. 나나는 캔디 티켓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원래는 실질적으로 I 등급이기 때문에 뽑힐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팬티켓팅 순위도 15위였기 때문에 팬티켓팅으로 놔두면 나나 떨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승급으로 뽑아준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소설이야. 분명히 소설이라고 말했어. 내가 혼자 소설 쓰는 거야. 박유나는 FNF 소속이라서 그냥 승급으로 뽑아준 것 같고, 박유나도 팬티켓팅으로 뽑으면 P등급이 안 됐을 확률이 또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면 코토코랑 오유나까지는 팬티켓팅 순위가 엄청 높았거든. 엄청 높았다고. 그러면 그래서 박유나랑 나나까지 결정됐어. 이제 4명이야. 필리핀 2명에다가 한국인 2명 이렇게. 필리핀 2명, 일본인 1명, 한국인 1명 딱 결정됐어. 임성원까지 뭐 합격시키겠지 당연히. 임성원까지는 걱정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임성원 합격. 좋아. 한국인 2명, 필리핀 2명, 일본인 1명이야. 그리고 오유나 오유나가 팬티켓팅 순위가 3위였잖아. 내가 지난번 리뷰에서 들었잖아. 나는 솔직히 오유나가 데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팬티켓팅 순위가 3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입니다. 그리고 코토코도 붙이겠지. 여태까지 코토코 붙이려고 여태까지 데려왔는데 안 붙이겠냐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건 다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무 근거 없어요. 다 소설입니다. 제 그냥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소설이에요. 어쨌든 코토코 붙이겠지. 그래서 코토코까지 놀라지도 않았어. 야, 그러고 보니까 야, 엘리시아, 젤리단카, 임서원, 나나, 오유나, 코토코, 박유나까지 그냥 8명 중에 7명이 그냥 위에서부터 쫙 뽑힌 거야. 한 자리밖에 안 남아. 말이 되냐고 이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김수민이었어. 나 김수민 떨어질 줄 알았어. 떨어질 줄 알았다니까. 야, 봐봐.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나나 얘기하면서 말했잖아. 나나도 캔디 티켓팅으로 한 단계 승급한 거 보고, 김수민도 프로듀서 티켓팅으로 한 단계 승급한 거기 때문에 김수민도 실질적인 등급은 I 등급이었다고. I 등급. 그래서 김수민도 떨어질 확률이 많다. 나나는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승급으로 붙여준 것이다. 승급으로 P등급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김수민 이번 무대에서 되게 깔끔하고 되게 카메라 잘 받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김수민 양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김수민 대단했습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야. 떨어진 거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잘못 절대 아니야. 난 솔직히 오유나보다 김수민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냥 팬에서 밀린 것 뿐이에요. 본인은 내가 봤을 때 데뷔할 자격이 있어. 다른 오디션 무대에 나와 볼만합니다. 나와 볼만해요. 김수민 양은. 그리고 이제 한 자리 남았잖아. 여기서 이제 누구 남았어? 이선우, 진현주, 나루미, 가비, 황시은, 배아람, 전진영, 유리 나왔잖아. 내가 여기서 뭐 예측했었어? 배아람, 전진영, 유리는 떨어진다고 봤고,
받고, 당연히 받고, 내가 리뷰한 거 쪽분 말 거야. 얘네 3명은 당연히 안 된다고 받고, 가비도 안 된다고 받고, 그러면 남은 자리가 이선우, 진현주, 나루미, 황시은이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 뽑아야 돼? 누구 뽑아야 돼? 자, 외국인 벌써 4명 뽑혔어. 그럼 나루미 안 뽑힐 거야. 맞잖아. 나루미 안 뽑힌다고. 게다가 나루미가 뽑히면 센터 문제도 있고 언밸런스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루미 안 뽑힌다고. 그러면 이선우, 진현주, 황시은 3명 중에 하나야. 3명 중에 1명인데 이선우는 당연히 안 되겠지. 이선우 뽑을 바에는 진현주를 뽑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야. 이선우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하필 진현주하고 같이 있었어. 하필. 그러니까 이선우도 난 솔직히 괜찮다고 보거든. 이선우도 괜찮다고 봐. 그냥 이선우 입장에서는 운이 없게도 하필 진현주가 있었어. 하필 진현주가. 진현주 없었으면 난 이선우가 뽑혔을 거라고 봐요. 언니로서, 리더로서. 근데 딱 진현주가 리더 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현주한테 밀린 것이다. 자, 그럼 이선우도 안 뽑히는 게 맞고, 그러면 진현주랑 황시은 딱 2명 남잖아. 내가 지난번 리뷰부터 리뷰까지 계속 말했잖아. 진현주랑 황시은. 그러면 원래는 진현주도 되게 높아요. 팬티켓팅 순위 높다고. 근데 확신의 데뷔상 황신을 어떻게 데뷔시킬 것인가 난 초미의 관심사였거든. 7명 뽑았을 때 어떡하지? 이제 한 자리 남았는데? 그러면 김수민은 떨어지고 진현주랑 황시은 둘 중에 한 명인데 내가 7명 뽑을 때까지는 긴장이 전혀 안 됐거든. 너무나 보였으니까 뭐 당연히 되겠지. 엘리샤부터 누구야? 코토코 뽑을 때까지 하나도 긴장이 안 됐다고. 이미 나나랑 박유랑 뽑혔으니까 승급으로 뽑았고 나머지는 원래 합격하는 멤버였고, 그러니까 긴장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근데 이제 진현주가 딱 올라갔어. 또 진현주한테 잔인한 그 시키는 거야. 근데 진현주가 붙으면 8명이 되는 거고 진현주가 떨어지면 황신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지. 근데 진현주가 딱 올라가고 60초에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순간 진현주 합격이다. 나 이걸 생각했어. 왜냐면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딱 듣는 순간 내가 시간을 봤거든. 그때가 23시 52분이었어 23시 52분이었다고. 그러면 1분 광고하고 오면은 11시 53분 되잖아. 그러면 이제 삐리리리 해가지고 I등급에서 R등급 올라가고 R등급에서 P등급 올라가고 하고 나서 진현주 소감 듣고 나면은 끝이라고. 12시에 끝나야 되니까 언제 나루미 보고 언제 가비 보고 언제 황신하고 소감 듣고 할 거야. 시간이 안 된다고. 시간이. 그래서 진현주가 될 걸 확신했는데, 그래서 뭐 합격을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황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럴 거면은 장수 한번 올려보지. 황신, 내가 장수아랑 황신 올라갔을 때 예전에 그랬었잖아. 황신을 이렇게 버린다고? 그 말을 여기서 해야 되겠네. 황신을 이렇게 버린다고? 황신을 장수아를 버리면서까지 황신을 올려놓고 황신을 이렇게 버린다고? 와, 내가 마지막 화에서 장수아를 언급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럼 황신을 왜 그렇게 밀어준 거야? 갑자기 뭐 전략이 바뀐 거야? 마지막 화 남겨두고? 나 그게 좀 이상해. 왜 버렸을까? 황신을 왜 버렸을까? 솔직히 원래 따지고 보자면 7명에다가 황신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 원래는. 근데 이제 자기들도 이제 머리를 좀 썼거나 팬티켓팅 순위로 올라갔겠지. 뭐 의심하기진 않겠습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다 소설입니다. 제가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혼자 망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니까 너무 뭐 그러지 마세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황신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자기들도 생각했겠지. 야, 진현주 안 뽑히면 이거 리딩 누가 하지? 이거 리더 누가 하지? 이런 생각했겠지. 괜찮아. 황신 뽑으면 너무 애기들만 있는 거야. 근데 황신을 버리는 게 난 조금 이상해. 야, 그럴 거면 황신을 확신의 황신 대비 이런 뉘앙스를 주지 말든가. 황신 뭐가 되냐. 그 SBS 연예대상에서 독창의 기회까지 줘놓고서는. 야, 그리고 SBS 인기가 왜 나간 거야? 나갔으면 여기서 뭐 보여줘야지. 마지막 해서 맞잖아. 솔직히 그런 거 다 보여주려고 그거 찍은 거잖아. 최종에서 보여주려고 찍은 거잖아. 근데 1시간 20분 안에 소화를 못하니까 다 자른 거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그리고 나는 마지막 화까지도 내가 기획이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야, 그래 12시에 끝나는 거 좋아. 내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그러면 10시나 9시부터 시작을 했어야지. 야, 탈락한 사람들은 뭐 들러리야? 이 사람들한테도 마지막 기회를 줘야지. 목소리라도 듣게 해줘야지. 이거는 이 탈락자들에 대한 무례야. 무례. 난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 참가자였어. 이 프로그램 내의 주인공들이었다고. 아무리 탈락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마지막 기회도 안 주면 어떡하냐. 이거는 이 탈락자들에 대한 무례일 뿐만이 아니라 이 탈락한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지켜봤던 시청자들에 대한 무례입니다. 정말이에요. 되게 신뢰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신뢰한 거야. 소감이라도 들었어야지. 야, 그 12시, 야, 12시 하는 뉴스 좀 미루면 어때? 미루면 어때? 야, 야구하는데 9회 초 투아웃 남겨놓고 뉴스 한다고 끊을 거야? 끊을 거냐고. 아유, 아유. 어쨌든 뭐 놀랍지도 않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상 멤버들이 데뷔를 했고요. 뭐 변수라면은 뭐 황신 딱 한 명이 변수였고 나머지 뭐 멤버들은 다 예상됐던 멤버입니다. 황신하고 진현주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뭐 확정이 안 됐던 변수였고 나머지 뭐 7명은 뭐 예상대로 뭐 예상이 틀리질 않아. 예상이 틀리질 않아. 그리고 걱정했던 외국인 4명, 필리핀 2명, 일본인 2명, 한국인 4명 해가지고 외국인 4명, 한국인 4명 이렇게 해가지고 4대4 구조로 갔습니다. 야, 나 이거 조금 그 필리핀 분들한테 죄송한데 난 솔직히 필리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또 인종차별주의자니 뭐 그런 댓글 적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젤리단카를 빼고 황신 넣는 게 맞아. 황신 넣는 게 맞다고. 젤리단카 빼고. 그래서 한국인 5명, 그리고 일본인 2명, 그리고 필리핀 1명, 엘리샤 요렇게 가는 게 맞다고. 8명으로 요렇게 가는 게 맞다고. 근데 이제 이 그룹이 이제 나는 그 이 4대4의 외국인과 한국인의 4대4 구조가 너무 어색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이 잘 될지 의문이에요. 난 솔직히 그 멤버 구성을 보면 잘 될까요? 난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 왜 부정적이냐면 일단 외국인과 한국인의 비율도 그렇고 난 죄송합니다. 젤리단카 말고는 황신이 들어가는 게 맞았어.
그렇게 들어가야 더 합이 어울려. 내가 봤을 때 합이 어울려. 전체로 봤을 때 유니스 그룹을 봤을 때 합이 어울려. 그래서 그것도 좀 안 맞나 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약해요. 약해요. 약하고 어차피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 뭐 케플러 정도 하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여자 아이돌 오디션 최종할 때 내가 항상 그걸 정하거든. 이 그룹을 응원할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를 정하거든. 응원은 못하겠습니다. 응원은 못하겠어요. 뭐 손절은 안 하지만 그냥 멀리서 그냥 딱 프로미스 나인 정도, 그냥 뭐 프로미스 나인 나오면 나왔나 보다, 뭐 노래 내면 냈나 보다, 뭐 인기가 출연하면 출연했나 보다, 그런 식으로 멀리서 그냥 다른 여타의 수많은 걸그룹 중에 한 명, 그냥 원 오브 댐, 그냥 원 오브 댐으로 그냥 바라보겠습니다. 뜨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유넥스트에서 나온 아일릿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유니버스 티켓을 리뷰하면서 알유넥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 결국 그게 이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거거든. 왜냐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른 이미 종료가 된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계속 생각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프로그램에 빠져들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치? 그게 내가 봤을 때 엄청난 실패 요인이에요. 실패 요인이에요. 난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실패했다고 봐요. 내가 계속 방지민 얘기했잖아. 방지민하고 민주, 우리 민주. 아직도 생각나. 방지민하고 민주랑. 그래서 뭐 아일릿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뭐 아일릿 유튜브 채널에서 뭐 하는 거 같은데 나 그거나 보려고. 진짜로. 영서가 탈퇴했지만 난 아직도 아일릿을 응원해. 여기서 나온 유니스보다는 아일릿이 더 낫다고 봅니다.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유니버스 티켓 시즌2는 뭐야. 하지마. 어쨌든 여러분 일단은 최종화가 마무리됐고요. 유니스는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저한테 욕하시던 분들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냥 다 같이 그냥 여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자 아이돌 오디션이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프로듀스 101 재팬까지 하면서 너무 지쳤었어요. 솔직히 알유넥스트부터 계속 달리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 영상을 30분짜리를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은 되게 보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 말만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이거 되게 힘듭니다. 지금 벌써 12시 40분이잖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저 맨날 새벽에 찍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여자 아이돌 오디션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당분간 좀 쉴 것 같은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봤으면 구독 좀 누릅시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해줍시다. 나 힘들어.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네, 한국분들, 외국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바이바이.